네, 아주마 화학하면 그냥 뭔가 어려워 보이잖아요, 저희가. 어려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간단하게 가보도록 할게요. 에센셜 오일을 양리작용이 있으면서 복잡한 화학적 조성물이고 이로 인해서 특징적인 특정한 치유 특성에 기여한다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우리가 저는 화수에 대한 얘기를 하죠. 그죠? 화수는 이렇게 우리가 향이 있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특정적인 건데 윈터그린이라는 그 성분이 있어요. 윈터그린 성분이 아니라 윈터그린 오일이 있는데 그 오일에는 어떤 성분이 있냐면 살리실산 메틸이라는 성분이 있고요. 그 성분으로 인해서 그 뼈 통증에 좋아요. 하스도 그런 그 화학적인 걸로 인해서 이제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자연적인 거에서 살리실산 메틸이라는 부분을 뽑아가지고 파스 부분에다가 영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 가지만 뽑아다가 쓰는 거예요. 약 같은 경우는 거의 그래요. 특정 어떤 것들. 뭐 맨솔에당 같은 거는 멘톨 있잖아요. 멘톨의 그런 화학적 조성만 가져다가 쓰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있지만 우리가 윙터그를 쓰면은 뼈 통증에도 좋지만 여러 가지도 쓸 수 있거든요. 그 중에 아주 많이 차지하는 게 살리실산 메틸이라는 화학 성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것처럼 에센셜 오일에는 양리작용이 있는데 이 부분이 화학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너무 어렵습니다. 에센셜 오일은 탄소랑 수소랑 탄소로 이루어져 있다. 산소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대부분 탄소하고 수소로 이루어져 있어요. 산소랑 산소가 우리 몸에도 있잖아요. 우리 몸의 구성 요소 중에 하나도 이 탄소, 수소, 산소예요. 물은 산소하고 수소가 섞여 있죠. 그래서 H2O 하죠. H2O. 그거 어떤 의미죠? H가 수소, 2는 H가 두 개란 뜻이고, O, 산소에 두 개가 붙어 있다는 의미예요. H2O라는 의미는. 그러면 저희가 지난번에 봤던 C5H8은 뭐죠? 탄소가 5개가 있고, 수소가 8개가 있다. 이런 의미다라는 거예요. 산화수소는 탄소랑 수소로만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함산소 화합물은 뭐다? 탄소하고 수소에 있는데 산소도 붙어 있다. 이렇게. 뭐 다른 것들도 많겠지만 일단 기본 화학에서는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두 부분, 산화수소와 함산소 화합물 이렇게 두 파트로 나눠진다라고 보고요. 산화수소는 모든 것에 들어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모든 식물에 포함되어 있어요. 탄화수소는. 탄화수소 화합물 자체가 탄소랑 수소가 없는 데가 없기 때문에 다 포함되어 있는데 그게 얼마나 많이 들었느냐, 얼마나 소량 들였느냐 요거의 차이지 모두 포함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소프렌이라는 거는요, 우리 생명체 기본 중요한 유닛이잖아요. 구성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세균이랑 식물, 사람 이렇게 동식물의 공통 분모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에센셜 오일이 포함되어 있는 이소프렌이 포함되어 있는 에센셜 오일이 저희한테 도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분자식을 보면은 탄소가 5개, 수소가 8개다. 이렇게 구조식은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테르펜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 거예요. 테르펜은요, 탄화수소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모노테르펜, 세스키테르펜, 디테르펜이라고 적혀 있는 건 뭐냐면 이 앞에 이 이소플렌 유닛이 몇 개가 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져요. 무슨 얘기냐? 모노테르펜은요, 그 기본 유닛 탄소가 5개고 수소가 8개인 이거의 2배예요. 그림을 보시면 지금 앞에 있는 표를 보시면 탄소가 10개, 수소가 16개로 돼 있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돼요? 이소프렌 2개가 붙어 있을 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요거는 뭐냐? 아, 모노테르펜이구나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소프렌은 테르펜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테르펜을 더 쪼갰을 때,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게 이소프렌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테르펜이라고 할 수 없어요. 소수 얘기하잖아요. 뭐 1, 3, 뭐 이렇게 했을 때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거를 그냥 소수라고 부르잖아요, 우리가. 그런 것처럼 이소프렌은 소수 같은 거예요. 그래서 테르펜이라는 거는 이 이소프렌이 두 개가 있었을 때 비로소 테르펜이라는 걸 하고 그래야지만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테르펜이라는 역할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모노테르펜은 하나란 뜻이에요. 하나. 모노는 하나고요. 세스키는 1.5란 뜻이에요. 그리고 디테르펜은 어떻게 되겠죠? 1.5, 1, 1.5, 2 이렇게 되겠죠. 이게 라틴어인가 뭐 이런 거라 가지고 제가 잘 몰라요. 모노테르펜은 하나다. 이렇게. 그래서 모노드라마라는 거는 혼자 한 사람이 드라마 찍는 거잖아요. 1인 다역을 하면서 하는 걸 모노드라마라고 보통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노는 하나다. 1인극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모노테르펜은요. 어디에 많이 들어있느냐면 시트러스와 침엽. 잠시만요, 선생님. 네. 그 신호 선생님이 막 이렇게 종이 움직이고 소리 나는 게 엄청 크게 들리네.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엄청 크게 들려서 소리. 아, 그래요? 네. 네. 네, 모노테르펜은 하나다. 그 다음에 감귤 계열과 침엽수 계열에 많이 있다. 여기에 그 모노테르펜 역할은 기분을 업시키거나 독소 배출을 돕습니다. 모노테르펜이 분자가 제일 작아요. 그래서 우리의 그 혈관에도 잘 침투를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세포 안에도 잘 들어가요. 그래서 세포 안을 청소해주는 역할은 이 모노테르펜이 해요. 그리고 얘네들은 분자가 작기 때문에 그런 독소 배출을 할 때 잘게 쪼개가지고 배출을 해요. 그래서 이거를 아주 간단하게 선생님들이 기억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레몬 생각하시면 돼요. 디톡스. 우리 그 다이어트나 하여튼 뭐 할 때 디톡스 얘기 많이 하잖아요. 해독 이런 거 얘기하면 해독수 대부분 레몬 넣어가지고 타서 먹거든요. 그 레몬이 시트러스 계열이고요. 여기 모노테르펜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모노테르펜이 조금 쉬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오렌지 향 맡으면 기분 좋아지잖아요. 기분 업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게 바로 이제 그 기분을 올려주는 거. 우리가 여기서 많이 쓰는 용어들 중에 하나가 고양이라는 말이 있어요. 고양. 높을 고자거든요. 올려준다는 얘기예요. 확 올려준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 고양 이런 말을 이제 우리가 평소에는 잘 안 쓰는데 여기서는 굉장히 많이 써요. 응. 리프트 이렇게 뭐 업 이렇게도 하는데 고양이라는 그 한자 단어를 많이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모노테르펜은 그렇고요. 세스키테르펜은 1.5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포 속까지 들어가기는 약간 커요. 그래서 혈관이나 이런 데로 들어가기보다는 어디로 가냐면 혈관 외적인 거에서 이제 케어를 해준다. 모노테르펜은 세포 안으로 들어가고요. 세스키테르펜은 혈관 바깥쪽에서 좀 도움을 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에센셜 오일이 좋은 이유가 이 두 가지가 다 들어있어요. 비율에 따라 다를 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세포의 안과 밖을 다 케어를 해준다라고 볼 수 있어요. 세스키테르펜은 안정시키는 역할이라고 했는데 왜 그러냐면 이 세스키테르펜이요. 뇌로 들어갈 수 있어요. 우리가 기본적인 상식으로는 뇌에는 아무것도 못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BBB라는 곳이 있거든요. Brain Blood Barrier라고 해서 장벽이 있어요. 뇌 혈관 장벽. 그래서 이제 영양소나 물 외에는요. 이제 들어가지 못해요. 세균이나 이런 게 올라가면 문제 생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모든 것을 다 걸러내거든요. 그런데 이 세스키테르펜은 들어갈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최근 연구에 의하면은 이런 그 세스키테르펜이 올라가면서 향기 분자가 올라가서 또 하지만 세포 속으로도 해서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혈관 장벽을 넘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세스키테르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안정제 같은 거 많이 먹잖아요. 진정제, 안정제 이런 거 놓을 때도 만약에 정신적인 거와 관련된 거라면 그 역할을 하는 게 미비하지만 들어간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에센셜 오일만큼 이렇게 잘 들어갈 수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약을 처방하고 그 약을 통해서 먹기도 하고 이런 이유가 있어요. 대신에 이 부작용이 있는 거를 조금 조심해야 되죠. 에센셜 오일은 부작용이 거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건 다른 화학적 조성물들로 인해서 우리가 순환을 다 시킬 수 있는데 특정한 약 같은 경우는 그 성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게 그 외에 남는 것들이 다른 데 자극하거나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에센셜 오일을 조금씩 배치해 보는 거 시간이 조금 걸리지만 그래도 이렇게 써보시는 게 어떤가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 디테르펜도 있는데요. 디테르펜은 더 이제 분자가 크겠죠. 그러니까 잘 흡수되거나 그렇진 않은데 아주 소량의 디테르펜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얘기하고요. 이거의 영향들이 있긴 하지만 여기서는 모노테르펜과 세스키테르펜에 대해서만 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요. 함산소 화합물 이제 그룹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는 에스테르인데요. 에스테르는 굉장히 순해요. 순하기 때문에 어디에 많이 들어가냐면 일단 향수 재료에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향수를 만드는 그런 에센셜 오일들은요. 거의 에스테르가 많이 들어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향수 그냥 기존에 사는 향수들 있잖아요. 그 향수들도 에스테르라는 그런 화학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 것들 통해서 이제 향수를 만들어요. 이 에스테르는요. 그 긴장을 완화시키고 신경도 안정시키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그리고 피부에 무해하기 때문에 어른이나 노인이나 아이들이 써도 문제가 없다. 자극이 적다라는 것이 이제 이 에스테르의 특징이에요. 두 번째로는 에스테르보다는 자극이 있지만 테르펜보다는 자극이 적은 알코올이 있는데 이 알코올은 선생님들 생각하실 때 알코올 어때요? 알코올 얘기하면은 우리가 되게 세다라는 생각 드시나요? 아니면 알코올은 순하겠다 이런 느낌이 드세요? 어떤 편에 속하세요? 알코올은 순하다. 알코올은 독하다. 소독하니까 좀 독할 거라는 느낌이. 독할 거라는 생각 좋아요, 선생님? 신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들었는데 저번 시간에는 순하다라고 말씀해 주셔가지고. 조금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네. 제가 이런 얘기 했더니 그 저희 스승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사람이 먹잖아. 그러니까 순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네. 사람이 그러네요. 먹어도 문제가 없잖아.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술 음, 먹고 죽는 사람은 없어요. 라고 이제 술 먹는 양에 대한 얘기지만 술을 매일매일 음. 먹는다고 해서 사람이 갑자기 확 죽지는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순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순간 이해가 됐어요, 저도. 원래 저희가 술 마시면 센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사람이 먹을 수 있을 정도면 순한 거다라고 얘기를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알코올은 그렇게 순해요. 순하다고 우리가 쓰는 그리고 요거를 좀 차이점은 사람이 먹는 우리가 먹는 술 알코올의 그런 화학 조성이랑 이건 달라요, 선생님. 그렇다고 해서 이 알코올을 막 벌컥벌컥 마신다고 술 대신에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얘는 요 상태의 알코올을 먹으면은 자극성이 당연히 강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쓰는 이 에센셜 오일에 있는 알코올은 순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는 이제 탄화수소에다가 산소가 붙어 있는 거니까 순해졌다라고 의미를 두고 있어요. 아로마 화학에서는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산소가 붙음으로써 순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이 알코올은요, 두 가지로 해요. 왜냐하면 모노테르펜 알코올과 세스키테르펜 알코올이 많이 발견돼요. 에스테르도 원래는 모노테르펜 에스테르, 세스키테르펜 에스테르라고 할 수 있는데 왜 에스테르라고 하느냐면 모노가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모노테르펜이 많이 들어있는 에스테르라 굳이 모노테르펜 에스테르라고 붙이진 않는데 알코올은요. 모노테르펜 알코올, 세스키테르펜 알코올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되어 있는 포함되어 있는 오일들이 분류가 많이 되어 있어서 그래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알코올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굉장히 강력한 방부 효과가 있고요. 박테리아 번식을 막아줘요. 그리고 자극성이 약해가지고 이제 아이들이나 노인들, 에스테르나 알코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라고 보면 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산화물부터는 산소가 함유되어 있긴 하지만 자극성이 있어요. 산화물, 알데히드, 케톤, 페놀은 자극성이 있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 산화물, 옥사이드라는 거는요, 거담제 역할을 해요. 거담. 우리가 거담이라고 했을 때 딱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어떤 오일이 기억이 나실까요? 혹시? 유칼립투스. 맞아요. 유칼립투스가 거담이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 가슴 여기 요 폐 쪽에 있는 가래를 거담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유칼립투스는 숨을 이렇게 잘 쉬게 호흡기에 도움이 되잖아요. 그만큼 이제 옥사이드가 그런 쪽 호흡기 계통에 도움이 돼요. 그다음에 약간 향 맡아보면 자극성 있잖아요. 어떤 분은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 약간 찌린내 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그런 향이 느껴지나 봐요. 이게 18시네올이라는 그 옥사이드 계열에 있는 그 화학성분이 그런 향을 내거든요. 그게 어디 포함되어 있냐? 로즈마리에도 그렇고 유칼립투스에도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으면 어떤 분들은 그런 표현도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람마다 느끼는 향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이제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런 느낌이 난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자, 이제 네 번째 알데히드를 볼게요. 알데히드는요, 그 중추신경계를 안정시킨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중추신경계는 뇌와 척수를 말하는데 우리 등에 이제 등뼈가 있잖아요. 척추뼈. 척추뼈 안에 보호되어 있는 게 척수예요. 그리고 뇌는 두개골로 이렇게 쌓여 있거든요. 그렇게 되어 있는 중추신경계는 뭔가 보호되어 있으면 엄청나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뭔가 중요한 거는 이렇게 보호막, 방어를 굉장히 세게 해놓잖아요. 그러니까 뼈 안에 들어있는 것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중추신경계는요, 이제 신경 다발들이 다 모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민하게 통증을 느끼거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알데히드는 중추신경계를 진정시키는 역할을 하는 그런 화학 성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데히드는 자극성이 좀 있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렇지만 그 감귤 계열에 있는 오일들하고 쓰면은 이제 그런 것들이 완화되면서 사용하기 좋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알데히드 계열이 많이 있는 거랑 시트러스 계열을 섞어서 쓰면은 좀 효과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케톤을 좀 볼게요. 케톤은 이제 자극성이 꽤 있겠죠. 이 케톤은요, 점액을 묽게 해요. 점액을 묽게 하는 효과가 있는데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거담하고 좀 다르다고 얘기 드렸죠. 거담하고는 조금 달라요. 거담은 단순히 가래, 여기에 뭉쳐져 있는 거라면 점액은요, 우리 몸의 전체적인 구성 물질 중에 하나예요. 제일 대표적인 점액질은 침이에요. 침. 우리가 알고 있는 침. 그래서 어떤 사람은 침이 끈적끈적하고 어떤 사람은 침이 좀 이렇게 맑은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 그런 점액을 묽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게 케톤이고요. 이 케톤은 세포를 재생하고 조직 형성을 촉진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요거를 주의하실 점 중에 하나는 이제 얘가 간질 환자한테는 발작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그런 거는 무슨 얘기냐면 뇌의 어떤 특정한 부분을 약간 조금 자극시킬 수 있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 케톤이 들어가 있는 오일들은 좀 주의해서 사용하셔야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페놀 볼게요. 페놀은 강력한 항산화제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 식물에서 이 페놀류가 많이 뿜어지는 거는 그만큼 방어막이 엄청나게 세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항균, 살균 이런 기능이 있고요. 이 페놀 계들은 이제 세균이나 바이러스 이런 거를 죽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계열에 있는 오일을요 지금 같은 때 많이 사용해요.
어디에 들어있냐? 온가드. 온가드에 보면 클로브라는 오일이 들어있거든요. 이 클로브도 이 페놀의 화학적인 그런 구성 요소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티몰, 카바크롤, 유제놀이라는 요 세부가 페놀 안에 들어있는데 이게 페놀도 종류가 되게 많아요. 모노테르펜도 종류가 되게 많고, 그러니까 그룹져 있는 큰 것 중에서 또 쪼개 나갈 수 있는데 그것까지는 다 알기엔 저희가 어려우니까 이렇게 몇 가지만 얘기를 하게 되면 그 오레가노라던가 그다음에 타임이라던가 클로버 이런 것들은 페놀이 많이 함유되어 있다라고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레가노는 발톱무좀, 진균에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타임은 강력한 항산화제로 우리가 이렇게 공기 중에 떠다니는 이런 것들을 다 살균시킬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아이고요. 그 다음에 유제놀도 이제 그런 역할을 하고 있죠. 이렇게 함산소 화합물 관련된 함산소 관련된 것도 있고요. 이 두 번째로 화학을 좀 들어보시니까 어떤 것 같으세요? 신쌤? 죄송해요. 잠시만요. 네네. 집에 모시고 계신 분이 계속 말을 걸어가지고. 아, 네네. 일단은 뭐, 2급할 때 최성 선생님 너무 잘 설명해 주셔서 알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었고, 네. 그리고 그 기간이 또 있어가지고 잊어버렸던 것도 저번 시간에 선생님 설명해 주시면서 필기했던 것들을 보면서 네. 추가적으로 보니까는 더 정리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네, 그래서 한 번 더 정리하시면 요 정도까지만 알고 계시면 저희가 얘기하거나 이랬을 때 이해하는 도가 좋아요. 최쌤은 어떠셨어요? 좀 친근해지셨어요? 몇 번씩 반복을 하니까 다시 또 정리가 되는 거죠. 네, 그럼요. 네. 그래서 그냥 듣고 또 잊어버리고 듣고 잊어버리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거였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 안 하시고 그냥 가볍게 들으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수업 받을 때 세선 선생님 완벽했는데 왜 자꾸